예장통합뉴스 최경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가 뭐 몇만 명 이상 되겠죠? 현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70만. 70만입니까?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 들의 그 어떤 그 실태와 또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처우와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애로사항, 또 요양보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그 요양시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기 인사.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기론 위원장입니다. 그래요. 우리 이기론 노조위원장은 그러면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조위원장. 네. 그럼 혹시 그런 뭐 노조가 여러 개 있습니까? 많죠. 민주노총 소속의 요양보호사 노동조합도 있고, 한국노총 소속의 요양보호사 노동조합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상위 단체로 민노총에 소속하는 겁니다. 그래요. 민노총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현재 그 요양보호사 이 노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이 개최. 노동조합. 그럼 현재 우리 이 목사님이 그 노조위원장으로 관할하고 있는 대체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되죠? 우리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는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 그 노조위원회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주로? 그러니까 노동 인권, 노동 조건의 상승, 그다음에 임금의 상승,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단체 교섭권이 노조에 있어요. 단체 교섭권이. 이제 단결권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단결권이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한 명만 그 어디 요양시설에서 가입을 하면 그리로 단체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면 그걸 거부를 못해요. 그 거부하든지 혜택, 게으름을 피우면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크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 저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다음 약속은 여기 노조 사무실에서 12월 30일 날 1시에 여기 와서 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나서 하자. 식당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나 방문 센터라든지 또는 주간보호 센터, 센터라든지 목욕센터,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일을 하시는데, 대체로 그분들이 한 달 몇 시간을 일을 하며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럼? 대부분 160시간 정도를 일을 하는데, 160시간. 실제로는 8시간씩,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을 하면 174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쉬는 시간, 휴일, 그것까지 합치면 그게 35시간이에요. 그래서 209시간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10만 원 안 되게 월급으로는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요양원에서는 왜 그런지 160시간에다가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계약서에는 또 174시간으로 해놓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면 최고 일을 해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 하고? 아까 200 몇 시간? 209시간이죠. 최고입니까, 그게? 그게 이제 주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200 몇십만 원 받는다고? 230만 원. 최고 많이 주는 데는 한 250만 원, 260만 원까지. 그럼 요양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그 정도 받습니까? 요양원,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방문은 이제 시간별로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한 70만 명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 활동한다 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활동을 하시면은 그 요양보호사들의 대체 연령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나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50세에서 일하는 건 젊은 사람이고 70이 넘어서 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70 네,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노노 케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요양원에서 제대로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그 노동 그 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는 편입니까? 복지부에서 네. 떼먹고 주죠. 복지부에서 떼먹고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돈은 없고 네. 박근혜 정부 2008년에 시작했는데 돈은 없는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약한 그 요양보호사를 수탈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거기 못 가고 나이 많은 사람은 그거라도 얼씨구나하고 가고 또 그런 사람이 오다 보니까 단결력이 약하고 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어요.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요양보호사 돌봄 노동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더 싸게 줘야 응? 나이 많은 사람도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또 국가적으로서는 그 일리가 있어요. 한편으로 만일에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수준을 간호사 수준으로 줘야 된다. 여기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들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있어요. 간호사라고 더 받는 게 아니에요. 야간에 근무하니까 야간 수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일을 하니까 더 연장 수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간호사여서 뭐 한 10만 원 정도 직책 수당이 있는데 한 30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우리도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 하나가 더 투여야 돼요. 응? 근데 그걸 휴게 시간으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10만 원씩 처우 개선비를 주라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복지부에다가.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수탈하는 구조를. 근데 수탈하는 구조를 다 얘기해버리면은 나라가 감당을 못하니까 너무 열악하고 너무 착취 구조가 세니까 일반 직장이거든요. 나도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직원들 내가 월급 주고 최저임금 맞춰서 주는데 인권위원회가 뭐라고 우리한테 돈을 더 주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지. 복지부가 뭡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하청을 준 거거든요. 복지부에서. 그렇지. 그러면 일반 사업장이 된 거예요. 일반 사업장. 네, 원래는 공무인데. 그렇게 해서 2017년까지 10만 원씩 주다가 그것도 최저임금 올라갈 때 또 그때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국가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고 수탈한다니까요. 제대로 지금 처우를 개선해주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요양시설에서는 국가가 이제 거기에 맞는 그 급여에 맞는 돈을 이제 내려줘야 그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덜 들어오고 노동법은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 휴게 시간을 막 7시간, 8시간을 24시간 중에서 7시간, 8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휴게 시간을. 8시간에 1시간을 주라는 건데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그 이상이라는 말을 늙어 잡아갖고 이걸 무한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한국에 있는 요양시설의 그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애로를 토하는 내용은 어떤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양보호사들은 그것도 뭐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라도 벌어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 만족하는 사람 많아요. 70이 넘은 사람은 그만큼도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말이 일리는 있어요. 일종의. 어떻게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간호사만큼 줘라. 이러면 오히려 요양보호사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갈 데가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간호사들도 보면 나이 많으면 안 채용 안 하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최저임금인데. 근데 이제 그 이 얘기 듣고 보면은 요양보호사들이 다소 불편이 좀 있어도 그래도 그 나이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감사하기 때문에 약간 뭐 자기들이 처우가 좀 불편해도 그게 문제 삼지 않는 편이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 요양 그 노인 요양 시설
그 시설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초창기 때는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요양 그 시설이 많이 이제 건립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이게 정비가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서 탈이죠. 아, 지금도 너무 많다. 경쟁이 심하고. 왜냐하면 문턱이 낮습니다, 이게. 아, 문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건물 지어서 들어오면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 거죠. 이게 나라에서 돈을 떼먹을 일이 없으니까 착착 나오는데,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들이 가져갈 돈이 작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힘 약한 요양보호사를 수탈하는 구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노조위원장은 왜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도 이제 그 2015년, 16년 경에 어머니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요양교육원, 이천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갔어요. 근데 나는 책을 한번 딱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나, 이렇게? 근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응? 아니, 휴게 시간이 이렇게 길면 이게, 아니, 그럼 복지사, 간호사가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거고, 그 휴게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휴게 시간 5시간 있고, 너네 여기서 자고 놀고, 그러다가 11시에 퇴근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시간이냐고. 물론 이게 이제, 밤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6시에 출근을 해갖고 오후 6시에 출근해갖고 9시에 퇴근한단 말이에요. 15시간이죠. 그런데 휴게 시간을 7시간 빼고 8시간만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7시간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돈도 안 주면서. 그러면 이제 노인 그 요양시설, 만약에 노인 요양시설의 입장에서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러죠? 그게 이제 하나의 정부에서 위탁한 거지, 사실. 위탁한 거죠. 위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양 그 시설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양 시설에서는 이제 양쪽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는 게 원래 빡빡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빡빡하게 나오는 돈을 노동법에 의해서 다 주면 자기들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으면 적게 줘야 자기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주면 뭐 수입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생산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명수만 채우면 되니까 내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A급 요양보호사 필요 없다. B급도 좋고 B급보다 C급, D급이 더 좋다. 왜? 말 안 하니까. D급 좀 어디 가서 벌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그냥 어설프나마 그 명수를 채우면 그러면 돈을 받는 구조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한 거, 국가에서 장요양 이 보험 제도를 이제 하게 된 거, 이것이 아마 그때가 2008년. 2008년입니까? 2008년이에요. 2008년에 했어요. 박근혜 씨. 상당히 오래됐네. 박근혜 씨. 2008년에. 그러면 짧은 기간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정착이 잘 됐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수준으로 따졌을 때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그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내가 외국 사례는 거의 뭐 연구해 본 바는 없고 어쨌든 그 개호 요양보호사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있고 그리고 미국 논문을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게 그 비교 연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최저임금은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24시간 들어가는데 24시간에 두 사람을 투여시켜서 8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는 없다고요. 그럼 왜 이거를 못하냐? 이렇게라도 일하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70이 넘으면 거의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오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 장교양 관계에 대해서 국가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또 거기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해보죠. 국가는 계속해서 이걸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국가는 국가대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노동법을 위반하고 휴게 시간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한테 보험료로 더 받아가지고 또 국민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받아서 더 주나 덜 받아서 덜 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가는. 그러니까 국가는 이게 표를 또 의식하잖아요.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표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덜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번에 안 올렸어요. 거의.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올리면 이게 시설에 주는 돈이 작아지고 응? 또 그거 작아지면 요양보호사도 작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약자를 보호한다는 노조의 그 취지에 따라서 일은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나라는 나라대로 고민이 있고 또 요양시설은 또 시설대로 또 고민이 있어요. 응? 요양시설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요양원을 지어갖고 하는데 그 투자된 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인건비만. 그리고 어차피 인건비니까 식구가 다 같이 일해도 그런 건 용인을 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요양시설에서는 그 막대한 돈 들어가 요양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뭐 사실 따지면은 그 돈에 대한 뭐 이자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투자금이. 그러면 뭐 상당히 그 요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불편이 많겠구만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 개념으로 한다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수익 안 맞는다. 이거를 그 복지 개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회 이제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일한다. 그리고 또 시설을 지어 놓으면 그거는 부동산이니까 오를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자기들이 이익이 돼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녀들이 또 거기 와서 일을 하게 되니까 또 유산으로 넘겨주면 좋은 일자리를 자기 자산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요양보호사들의 그 노조위원장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뭐 또 부탁할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요양보호사님들은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나는 이대로 만족하다. 그러면 저도 그거 존중해요. 그렇지만 권리라는 것은 법 위에 잠을 자면 법이 구제하지 못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들의 권리를 법에 의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찾아라. 그래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은 투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투쟁하려면 또 멘탈도 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보통 우리가 노동조합 해보면 1년이면 200~3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어요. 숨겨놓은 돈이. 그걸 이제 제가 찾아서 이제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우리 요양보호사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 그게 최저임금이 간호사 수준으로 받는 게 최저임금이다. 우리가 간호사 수준으로 받으면 간호사들도 우리가 왜 더 공부도 더 하고 했는데 우리도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임금 상승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요양보호사들에게 국가에서 간호사 수준으로 처우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게 최저임금이다. 그렇죠. 우리는. 간호사들은 요양보호사들은 이 나이에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다소 불평이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노조 위원장 대신 우리 이 목사님은 향후에 요걸 또 뭐 어떻게 발전시킨다든지 확대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도 있어요. 저는 이제 시설에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지금은 대정부 싸움을 못합니다. 초기에는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찍히면 바로 조사 들어오면 그냥 날라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받아갖고 조사권도 있고 그 사람은 공무원도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한이 세무서만큼 세졌어요. 그래갖고 건강보험공단. 거기가 요양 자기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업체도 많고, 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조사 들어가면 이거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막 설설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나를 키워라. 나 여기서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식당에 대타 요원 하나만 넣어주면 내가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대정부 투쟁해주겠다. 그래서 간호사 수준의 임금을 요양원으로 오면 제일 혜택은 요양원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는 노조 그 요양보호사들에게 자기들의 신분의 처우의 보장을 더 받기 위해서는 노조위원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죠. 뭐 가입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가입하면 돼. 그 요양원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아니어도. 그럼 뭐 회비도 있습니까? 회비는 10,000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입니까? 한 달에 10,000원이고. 한 달에 회비 10,000원. 단체 교섭이 들어갈 때는 10만 원의 가입비를 그때 냅니다. 단체 교섭 들어갈 때는 10만 원 낸다. 뭐 대체로 이 요양보호사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어지간한 좀 불이익이 있어도 좀 참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을 때 이제 노조에 호소를 하겠죠. 노조에도 호소하고 이제 자기들이 아름아름해서 노동청에 진정도 하고 그러는데 노동청에 요양보호사가 가면은 그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노동감독관은 그 잘 해주고 그렇지 않는 노동감독관을 만나면요 100번 집니다. 모르니까 우선. 어쨌든 오늘 뭐 한 보자 20분 한 20분 정도 지금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전국에서 이제 보는 시청자들이 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조가 있구나. 그리고 현재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들의 실태,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이기론 위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예담통합뉴스 대표 최경영 목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